브래드 피트가 몸을 앞으로 숙여 이마를 침대 모서리에 대고 있습니다.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몸은 팽팽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를 위해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힘, 즉 목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 매주 활용하는 실제 훈련 방식입니다. 모나코의 단 하나의 코너에서도 헬멧을 포함해 약 7kg에 달하는 드라이버의 머리는 갑자기 최대 40kg의 하중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시간 넘게 진행되는 경기 동안 매 바퀴 5비6회씩 반복됩니다. 실버스톤 서킷에서는 52바퀴 동안 300번이 넘는 코너를 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스포츠도 흉내낼 수 없는 지속적인 측면, 하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은 일주일에 4, 5번씩 목 운동을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훈련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고가의 장비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한의 G포스 중력 가속도를 견디기 위한 최대 근력이고, 둘째는 경기 내내 목이 지치지 않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지구력입니다. 서로 다른 능력이지만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외인 사실은 이 훈련의 순서가 사람들이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ying neck curl, lying neck curl, AP 종목 근육의 힘 빠른 코너링만 생각하면 목이 주로 측면의 힘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급제동 시 드라이버의 머리는 앞으로 튕겨나가려 하는데 바로 이 순간 목 앞쪽 근육이 모든 하중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많은 사람이 완전히 무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벤치나 침대 모서리 같은 평평한 표면에 눕습니다. 머리는 모서리 밖으로 내밀어 몸보다 낮은 위치로 내립니다. 이 자세에서 머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반동 없이 차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수행합니다. 정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각은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목 앞쪽에 깊고 강렬한 긴장감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는 기분일 것입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면 이마에 가벼운 무게를 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게가 아니라 제어력입니다. 모든 반복 횟수는 깨끗하고 의식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반동을 쓰는 순간 이 운동의 목적은 사라집니다. 10을 12회씩 천천히 3세트를 반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요령을 피우지도 마세요.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제동력을 견뎌내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 운동은 다음에 이어질 운동과 완벽한 짝을 이룹니다. 여기서 목 앞쪽을 단련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극한의 조건에서 뒷부분을 단련하게 됩니다. 레슬러 브릿지, 레슬러스 브리지. 뒤쪽 목 근육의 최대 근력 포뮬러. 온 드라이버가 급격한 제동 구간이나 공격적인 방향 전환에 들어설 때 목 앞쪽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 뒷부분도 예고 없이 닥쳐오는 엄청난 힘을 갑자기 받아내야 합니다. 레이싱 스포츠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혹한 하중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넘게 존재해 왔으며 원래 격투기에서 유래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레슬러 브릿지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이 안정적인 다리 브릿지 모양이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무게가 어깨와 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무게 중심을 뒤로 옮겨 체중의 상당 부분이 뒤통수에 실리게 합니다. 이 순간부터 진짜 운동이 시작됩니다. 목 뒤쪽을 따라 흐르는 목 신정은이 하중을 넘겨봤습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안정화하는 것을 넘어 중력과 체중에 맞서 적극적으로 버팁니다.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하는 투박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근력 운동이지만 그 강도는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목에서 등 윗부분까지 이어지는 깊은 긴장감은 강력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목은 점진적인 부하에는 잘 반응하지만 조급함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똑바로 서서 뒤통수를 벽에 살며시 대고 하중에 적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단계가 완전히 통제될 때 비로소 단계적으로 브릿지 자세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20만 30초씩 3세트를 유지합니다.
떨림이나 통제력 상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유지하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머리가 극한의 힘에 노출될 때 포뮬러 윌 드라이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운동은 목 신전 시의 최대 근력, 즉 갑작스러운 하중을 견뎌내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모든 방향으로 전체 가동 범위를 활용하는 통제된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Four-way neck, four-way neck. 모든 방향으로의 역동적인 힘, 지금까지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목 앞쪽 근육의 통제된 움직임이, 다른 한쪽에는 뒤쪽 근육에 가공할 최대 근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레이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목은 움직이고 안정화하며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오는 저항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때 Four-way neck, four-way neck이라 불리는 훈련법이 등장합니다. 이는 포뮬러 1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문 훈련 센터에서 드라이버들은 네 방향에서 저항을 주는 특수 기구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굽히기, 뒤로 펴기, 그리고 좌우 측면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구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입니다. 즉 전체 가동 범위에 걸쳐 통제된 저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를 튼튼한 지지대에 고정합니다.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밴드와 머리 사이에 접은 수건을 댑니다. 부하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밴드는 정수리가 아닌 이마 위치에 둡니다. 고정 지점에서 등을 돌려 서면 밴드가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앞쪽 목 근육이 이에 맞서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돌아서면 밴드가 앞으로 당기고 뒤쪽 근육이 하중을 받습니다. 옆으로 서면 양방향 측면 목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의식적으로 수행합니다. 반동을 주지 마세요. 매 반복마다 1cm씩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정밀함이 목의 모든 각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방향당 10보나 15회씩 깔끔하게 수행합니다. 완벽한 자세로 15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항을 높입니다. 목은 민감한 부위이므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 훈련은 부하가 어느 방향에서 오든 머리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역동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통제력조차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능력이 하나 더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정한 부하 아래에서 장시간 자세를 유지하는 지구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입니다. 침대를 활용한 등척성 운동. 가장 중요하지만 흔히 과소평가되는 운동.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폭발적인 힘도 움직임도 아닙니다. 바로 일정한 부하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뮬러 율 드라이버가 매 경기, 매 순간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허리 높이의 침대나 기타 푹신한 표면 앞에 섭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 이마를 그 표면에 댑니다.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몸은 마치 비스듬한 플랭크 자세처럼 대각선 라인을 만듭니다. 이 순간부터 체중의 일부가 목을 통해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진짜 운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목 뒤쪽의 근육들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역동적인 훈련이 아니라 중력에 맞선 고요한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고 고르게 쌓여가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이 침대에서 멀어질수록 목이 지탱해야 하는 체중의 비중이 커집니다. 추가적인 무게 없이도 운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하가 척추를 압박하는 느낌이 아니라 깊은 근육의 긴장감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목 자체의 불쾌한 당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각도가 너무 가파른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 부하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목은 점진적인 강화에는 훌륭하게 반응하지만 조급함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 운동이 포뮬러 1 드라이버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찰나의 최대 근력이 아니라 근육이 지치지 않고 수백 개의 코너를 도는 동안 안정적으로 버티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자세를 활용해 레이싱에서 지배적인 측면의 힘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를 대는 대신 머리 오른쪽을 댑니다. 그러면 반대쪽 측면 목 근육이 즉시 작동하여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수행합니다.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평면. 이것이 바로 레이스 중에 목이 겪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세당 3회씩 각 2매너 30초간 유지합니다. 떨림도 회피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부하 아래에서의 순수한 통제뿐입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가지 운동, 침대 하나, 밴드 하나, 그리고 자신의 몸. 포뮬러 1 팀들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바로 그 능력을 기르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속적인 부하 아래에서의 지구력, 전체 가동 범위에 걸친 역동적인 힘, 앞뒤 양방향의 최대 근력, 이것들이 바로 극한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 목을 만드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기구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메커니즘은 훨씬 간단합니다. 통제된 저항을 시간을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왜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비밀입니다.